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대학예술이 방송국 VOU 아나운서 이소울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님이자 다양한 미디어 음악들을 프로듀싱하신 한경원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경원 교수님께서는 미디어 음악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미디어 음악이란 어떤 것을 총칭하는 것일까요? 미디어 음악이란 말 그대로 예능이나 다큐 같은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모든 매체를 위한 음악을 총칭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작곡 영역 중에 미디어 음악 작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가요, 재즈, 오케스트라 음악, 영화 음악, 또 월드뮤직 아주 다양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성공한 재즈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장르나 어떤 역할만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음악적 다양성 이러한 것들이 영상 매체 특성과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미디어 음악이라는 것을 결국은 쫓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접하면서 미디어 음악에 입문하게 되셨다 하셨는데 이 음악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92학번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전국에 실용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딱 한 곳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뮤지션들이 그렇듯이 저도 클래식 작곡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클래식 작곡과에 들어가니까 클래식 정통 음악을 배우게 됐고 근데 또 이 안에 또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대학 동아리에서는 또 헤비메탈 밴드를 했어요. 거기서는 베이스 기타를 쳤고 그 안에 또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다나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밴드를 결성해서 또 재즈 밴드를 했는데 거기서 또 피아노를 쳤습니다. 군대에서는 또 일렉트릭 기타병을 하면서 일렉 기타를 쳤고 그래서 브라스 밴드 편곡병을 또 하면서 또 관악기라는 걸 또 이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듯이 굉장히 학창 시절 때부터 음악 다양성을 좀 축적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LA에 좀 되게 영화 음악으로 엄청 유명한 USC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저의 모든 이런 다양한 어떤 음악적 측면을 미디어 음악이라고 하는 그 특성에 맞게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것이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물론 영상을 보고 작곡한 음악을 실제 우리 되게 유명한 3대 영화사라고 하죠. 파라마운트 픽처스 그 안에 있는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 가서 영상을 띄워놓고 직접 본인이 작곡한 것을 본인이 지휘도 하고 또 헐리우드 오케스트라가 와서 이제 내 작품 연주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실무적인 교육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아직 학생인데 그런 실무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력이 많이 쌓이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가 미디어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접한 경험과 유학에서 얻은 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교수님이 되셨군요. 그렇다면 미디어 음악을 전공하는 이들이나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미디어를 위한 음악은 미디어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앞서가지 않고 최고의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이 영상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각각 장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 다양성을 키워야 되고요. 비단 음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상 프로듀서가 요구하는 어떤 메시지, 그 영상에 담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학적인 측면, 또 미학적인 측면 이런 교양 과목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문학의 그런 소양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전공이든 교양적인 소양은 필수인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는 음원, 음반, 음악감독, 미디어 음악 등 다양한 필드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작업하신 것들 중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나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작업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 외모 지상주의 작품이 가장 애정이 갑니다.
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라니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작품을 하면서 보람찼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어떤 이런 검증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작품임에도 외부 전문가보다는 우리 학과 구성원들 위주로 해서 이 작품을 이끌어갔던 것이 굉장히 보람이 되고요. 근데 이 100곡의 작곡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저 이렇게 빼놓고 이제 3명의 작곡가를 우리 학생 중에서 선발했어요. 그 3명의 학생들은 사실 영상음악이라는 전문 작업을 처음 해보는 초보자였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이렇게 리크루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찼고, 또 연주자들도 21명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넷플릭스 경력이 굉장히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찼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다 보니까 미주 시장이나 또 유럽 시장에 있는 그런 시청자들까지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QC, 즉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제작자의 만족도를 이렇게 다 충족해줘야 되는 그런 점들이 이 작업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변화하는 미디어가 예술 창작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수님처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대안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굉장히 난감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들도 앞다퉈서 AI를 교육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I가 음악을 만들어주는 시대라고 해서 저는 음악 교육에 AI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창작이라는 과정은 결코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곡의 음악이 만들어지기 위해 수많은 습작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고민과 또 인내, 개인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지게 되고요. 우리의 뇌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무한한 이런 상상의 어떤 대향연, 소리라는 형태로 제작해내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이 배우고 학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30초 만에, 10초 만에 뚝딱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AI 기술입니다. 다만 AI의 이런 창작 능력을 인간의 창작 능력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든지 인간의 창작 능력을 AI가 대신한다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발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악 교육과 창작에 있어서 AI의 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어디까지나 도구적인 수단으로만 AI를 도입해야지 우리 인간의 고유의 창작성을, 창작 능력을 계속 함양하면서 AI가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AI 앱들을 좀 걸러내고 좀 선별해내는 과정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역시 경희대 연구 우수교원에 선정된 교수님다운 답변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 우수교원에 선정되고 또 2023년에는 경희 펠로우 교육부문에서 수상하시는 등 우리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름대로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연구 우수교수로 선정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그냥 매해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고 연구에 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2004년에 경희대학교 교수에 임용이 돼서 이제 20년이 되었는데요. 그냥 매사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경희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수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제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매 해년마다 연구업적 1,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는 당연히 학생들의 미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경희대학교 학위가 학생들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졸업장을 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이 목표니까요. 학부생들에게는 재학 중에 졸업 이후에 활동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좀 목적이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로 졸업 이후에 또 교육자나 이런 것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논문 게재 실적들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 학생들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교수님의 학생들에 대한 열의가 돋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의 인연 공통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살아온 N년 중 교수님이 가장 빛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 2024년인 것 같아요. 올해 경희대학교에서 저에게 경희 펠로우상을 주셨거든요. 사실 제가 한 번도 막 상을 기대하고 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대학이라는 곳은 굉장히 크고 누가 나를 봐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꾸준히 녹음해서 학생들 앨범 내주고 논문 내주고 이렇게 그냥 소신껏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학교가 굳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상을 보고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이 상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주 보람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연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기 경희대학도 저희 실용음악 관련 대학원이 사실 국내 최대 최고이거든요. 저희가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 그리고 포스트모던음악과 석사과정이 있는데 지금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국내 최고의 견줄 학교가 없을 정도의 최고의 대학원으로 성장을 했는데 사실 국내에 대중음악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학술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희대학교가 좀 주도해서 우리가 배출한 그 좋은 인재분들과 함께 대중음악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좋은 학술단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N현우 교수님께서 현재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나요? 글쎄요. 안 아프고 여기까지 온 게 참 다행이다. 그리고 그때 화 좀 덜 낼걸. 마지막으로 교수님처럼 멋진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학과 학생들은 정말 뛰어난 음악가들이에요. 제가 바로 이 녹음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부생들의 작품을 들으면서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인류 가수에게 줘도 손색이 없는 너무 명곡이다라고 생각하는 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당장 내가 히트가 되지 않는다고 좀 조급해하고 막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물어보면 한국 최고. 근데 최고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학과에서 최고라고 막 울줄대도 밖에 나가면 전국 최고가 있고 전국 최고 위에는 세계 최고가 있고 또 세계 최고 위에는 또 역대 최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고를 쫓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 아무리 작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경훈 교수님의 인연을 가까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인연에 출연해주신 한경훈 교수님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또 인터뷰를 방송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수많은 훌륭한 교수님들 많으신데 저에게 이렇게 이런 귀한 기회가 인터뷰 기회가 온 것이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경훈 교수님의 인터뷰가 앞으로의 미디어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나의 인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